안녕하십니까. 코인여다 김영입니다. 오늘 Q&A 주제는요, 금년 11월 미국 대선과 그리고 암호화폐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저는 트레이드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슨 후보의 무서운 추격으로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흔들리면서 비트코인 블랙 선데이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렇게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비트코인 시장의 악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해리스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팅을 추선했었지만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해리스의 당이 뭡니까? 민주당이죠. 이 민주당은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규제법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해리스 자신도 무엇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었느냐면 암호화폐의 그 키오스크라 그러죠. 키오스크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규제하는 법을 추진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여성부 양반이라 그러면 되나? 이 양반이 갑자기 규제법을 추진하다가 이제 후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팽개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친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선회하면서 좋은 공약, 달콤한 공약을 워낙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관계자들은 전부 다 트럼프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비해서 해리스는 아무것도 없죠. 내놓은 게 없습니다. 아직 미지수예요. 만일 이번에 해리스가 대선 집권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놓지 않고 당선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암호화폐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리슨 부통령이 추진하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은 어떤 것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ATM에서도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키오스크에도 사용돼야 되고, 그 중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어디 가도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결제할 때도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 키오스크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게 되면요, 이거는 본격적인 화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규제법을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그 규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만일 해리스가 후보가 됐다 해도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추진하던 걸 확 바꿔버리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백악관이 정리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어차피 많이 친암호화폐로 돌아섰으니까 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풀려고 하는 행위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풀릴 거라고 보지만 규제 정책의 책임자가 해리스였다는 것이 큰 짐이 되죠. 해리슨 부통령이 만약 역전을 해서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왜 장기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것이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ETF죠. ETF로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금융 파생 상품이 됐다는 겁니다. 금융 파생 상품이 됐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달러를 찍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달러 찍어내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같다. 하지만 트럼프가 워낙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놓는 데다가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뢰성, 비트코인의 안전성, 비트코인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불법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세금 정책입니다.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아니, 돈 번 사람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거 봤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또 괜찮은데 이게 친암호화폐 정책을 못 쓰는 이유가 친환경 정책과 어긋나거든요. 에너지 문제죠. 이래서 민주당은 만일 이번에 집권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얼마나 내놓을까? 이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어떤 반전 발표도 없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비추어서 암호화폐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해리슨 부통령 이슈 말고도 월가에서는 이미 미국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어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효과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블랙 선데이가 일어난 이유죠. 이게 왜 이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느냐. 그게 워렌 버핏의 거기서 애플 주식을 매각하면서 모든 기술주, 인공지능 주식이 가격이 폭락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아주 분노를 터뜨리는 발언들을 해버림으로 해가지고 굉장했었죠. 거기다가 일본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들이 있어가지고 거의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좀 자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성급히 반응했구나 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오히려 미연준에서 거기서 정면 받아쳤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시장이 폭락하다 뭐하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경제 환경을 보고 경제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으면 고용 지표가 나아질 것 같으면 그때 금리 인하하는 것이지 무슨 주식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다 해서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다 하고 정면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받아쳐서 이번에는 좋았다 해도 시장 분위기는 냉담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 하면요. 미국 그 연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하면 파월 의장도 이미 금리 인하를 시사했었고 모든 시장이 다 알고 있었고 요번에 자기네 변명 같은 반박은 했지만 뜨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폭 이게 5%를 턱걸이로 했어요. 지금 5.5%인가 되는데 5% 이하냐 5% 이상이냐. 아마 5% 이상이면요. 5.1%다 5.2%다 이렇게 찔끔했다가는 시장이 엄청나게 분노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5% 내지 4.9%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과 코인이 이번에는 한 배 탔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한 배 타가지고요. 만일 금리 인하가 폭이 입맛에 맞게 안 오면 아마 다시 한번 사단 날 것 같다 하고 월가는 그렇게 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월가에서 암호화폐 투자 관련하여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시 ETF죠.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가 지금 요번에 순유출량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의 순유출량과 순유입량 돈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조금만 장기적으로 중기라고 할까요?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SAB 121이라고 하는 법안이었는데요. 이게 그 금융기관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 비트코인을 좀 사재기 사놓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사놓는 건 좋은데, 지금 법은 사놓는 건 좋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돈을 더 묻어라. 담보금을 더 걸어라. 그래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SEC가 직원들 동의로 인해서
아주 명망이 있는 일부 금융기관에는 사도 좋게끔 좀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가에서 보면 속으로 괘씸하죠. 왜 지들만 해먹어? 왜 우리를 못 사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어떻게 변경돼서 다시 올라올지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증권회사든 뭐든 자기네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둘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과거 미국 대선 시기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떠했나요? 과거라고 하면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이 변하는데 지금 2024년이니까 전번에는 2020년에 있겠고 그 전에는 또 2016년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암호화폐가 무슨 이슈가 됐을까요? 전혀 가치가 없었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기 급변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폭등 폭락을 하게 되니까 2020년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죠. 그런데 트럼프가 집권할 때 유세할 공약을 내걸 때 암호화폐는 아무런 언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달 돼서 집권하고 4월 달 돼서 11월에 집권해서 당선돼서 4월 11일경인가 그때부터 두들기기 시작하죠. 그때는 트럼프가 완전히 암호화폐를 죽일 정도로 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얻어맞아서 KO된 게 바로 지금의 메타, 옛날의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였죠.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옛날에 대선은 지금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선이 뭐라 그럴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지금은 누가 돼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해리스가 되면은 지금 이 상태로 되면 암호화폐는 상당히 규제를 받을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난 당선됐어. 너희들 트럼프 편이었지? 한번 혼나봐.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달러 지상주의의 미국에서는 금융 파생 상품으로 들어온 이 암호화폐를 이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 시기까지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준비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각자 입장이 틀리겠죠.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지금도 뭐 내려가든 말든 뭐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장기 거래자들은 제가 매일 시황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일 그 유튜브로 시황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그걸 참고하시면은 고래들 혹은 코인 거래소들이 언제 파는지, 언제 사는지, 또 언제 팔려고 했다가 도망가는지, 또 언제 살려고 했다가 도망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따라 하시기만 하면 바로 돈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가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선물 거래를 꼭 익히셔야 됩니다. 선물 거래를 꼭 익히셔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슬기롭게 넘길 수가 있는데 선물 거래 어렵잖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회원가입도 하지 마시고 돈도 보내지 마시고 트레이딩뷰 작동하는 법만 저 앞에 배워가지고 제가 도와주는 방법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거래를 해봐서 야 내가 한 달에 100%는 벌었다. 그러면 이제 돈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넣어가지고 이제 소액 실전 거래를 해서 또 벌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거래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그 패턴을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돈을 집어넣거나 무리하게
거래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